투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법론의 이름에도 나와 있어요.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 개의 점의 위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잡아내느냐, 그것이 바로 감각의 차이를 가르는 겁니다. 3점 투시. 수평선을 그립니다. 수평선 위에 소실점을 찍습니다. 수평선 위에 소실점을 한 개 더 찍습니다. 수평선 위 혹은 아래 빈 공간에 세 번째 소실점을 찍습니다. 세 개의 소실점에 나온 선들로 정육면체를 만들어줍니다. 끝! 생각보다 간단하죠?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투시법이죠. 크게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약간만 다르게 진행을 해도 전혀 다르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빈칸이 있거든. 볼까요? 3점 투시. 수평선을 그립니다. 수평선 위에 소실점을 찍어요. 수평선 위에 소실점을 한 개 더 찍어요. 수평선 위 혹은 아래 빈 공간에 세 번째 소실점을 찍어요. 세 개의 소실점에서 나온 선들로 정육면체를 만들어 줍니다. 끝! 좀 이상하지 않아요? 빈칸이 있긴 한 것 같죠? 이 빈칸을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소위 느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점 투시에 있는 빈칸을 한번 찾아보죠. 수평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어디? 수평선 위에 소실점을 하나 어디다 찍어요? 수평선 위에 소실점을 한 개 더 찍는다는데 어디다 찍는다는 거죠? 수평선 위 혹은 아래 빈 공간에 세 번째 소실점을 찍는데 그 중에 어디? 세 개의 소실점에서 나온 선들로 정육면체를 만들어줍니다. 이 점을 찍을 수 없으면 정육면체도 그릴 수 없겠죠. 완벽할 것 같던 투시법인데 이게 이렇게 빈칸이 많아요. 설명 안 되는 부분들. 요 빈칸들은 감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왠지 여기일 것 같아. 이렇듯이 방법이나 이론은 근처까지 데려다 주는 거지 결국 마지막에는 왠지 그럴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이 드는 곳에 연필을 끊는 거예요. 결국 빈칸은 감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빈칸을 더 작게 만들어서 맞는데 끊는 경험을 많이 쌓으면 다시 왠지 그럴 것 같아가 느껴질 수 있어요. 느껴집니다. 한번 빈칸을 작게 만들어 볼까요? 수평선을 그린다. 어디라는 빈칸을 채우려면 위치를 정할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앙이 필요해요. 수평선이 중앙 위에 있으면 바닥을 보고 있는 거고요. 수평선이 중앙 아래에 있으면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수평선과 중앙이 걸치면 앞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기준으로 위, 앞, 아래 중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수평선 위에 소실점을 찍는다. 중앙점을 지나가는 선 중에 수평선과 수직한 선을 고르세요. 고른 선과 수평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소실점이 기준점 우측에 있으면 우측 방향이고 좌측에 있으면 좌측 방향입니다. 기준점과 같은 위치에 있으면 앞 방향이죠. 이 기준으로 왼쪽, 앞, 오른쪽 방향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수평선 위에 두 번째 소실점을 찍는다. 이전 소실점이 우측에 찍었으면 좌측에 있을 거고요. 좌측에 있었으면 우측에 찍으시면 돼요. 중앙에 있다면 1점 투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실점은 없습니다. 사실 무한대 위치에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해지죠. 요 정도만 하고요. 이렇게 두 번째 소실점을 찍으면 화각, 같은 말로 시야가 결정되는 거예요. 두 소실점이 상대적으로 가까우면 넓은 시야예요. 광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소실점이 상대적으로 멀리 있으면 좁은 시야가 되는 거예요. 망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새 핸드폰에는 광각과 망원기능이 다 있어요. 보통 기본적인 게 광각이고 요거 누르시거나 혹은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망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광각이 되는 거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화각을 결정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수평선 위 혹은 아래에 세 번째 소실점을 찍어요. 세 번째 소실점은 중앙점에서 나온 가상의 선 중에서 수평선과 수직한 선상에 위치해요. 수평선이 중앙점 위에 있으면 소실점은 수평선 아래 위치해요. 아래에 있으면 위에 위치하겠죠. 중앙에 걸쳐져 있다면 소실점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2점 투시가 되는 거죠. 소실점의 위치가 사실 무한대이긴 한데 이건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우리는 두 번째 소실점에서 이미 화각을 결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 번째 소실점은 그걸 찍어서 뭔가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미 화각이 결정되었으면 나머지 요소는 다 정해진 겁니다. 이번 세 번째 소실점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소실점을 모두 정했으니까 소실점에 나온 선들로 직육면체 혹은 정육면체를 그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정보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선을 그어 45도서 어쩌고저쩌고 계단을 그릴 때는 이런저런 이런 게 있을 텐데 대부분 그런 얘기들은 이걸로 소실점을 찾은 후에 그 안에 것들을 어떻게 그리고 파생시켜 나가느냐에 관한 스킬이에요. 이 세 개의 점들이 잘 찍혀야 나머지 것들이 잘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점들에 대한 걸 뭐 책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시고 앞에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예전보단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봐야지 하고 책 같은 거 보고 인터넷 보고 다른 거 막 그런 거 찾아서 뒤로 나아가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이 세 개가 거의 완벽해야지
뒤에 게 잘 되거든요. 투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법론의 이름에도 나와 있어요.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 개의 점의 위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잡아내느냐, 그것이 바로 감각의 차이를 가르는 겁니다. 세 개의 점을 잘 잡아놓으면 하나하나 그리고 싶은 것들이 그려나가지는 경험이 생길 거예요. 그건 아무리 많은 걸 그리고 있어도, 아무리 작은 걸 그리고 있어도 노가다라고 느껴지지 않겠죠. 만약에 세 개의 점을 제대로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정육면체, 사람, 고양이, 건물도 그리고 긴가민가 하는 상태로 계속 그리게 되죠. 약간 느낌이 안 나, 센스가 있는 느낌이 안 나. 이런 상태로 계속 그리는 게 지겹죠. 노가다가 되는 거예요. 재미없게 그리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시는 이 소실점 3개가 거의 전부고요. 이 3개로 게임 끝이에요. 자, 오늘은 3점 투시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어요. 얘기 못한 빈칸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오늘은 아주 조금만 해본 거니까요. 근데 오늘 무엇을 한 것이냐, 어떤 의미를 가진 영상이냐, 지금 보신 이 영상은 유튜브용으로 이번에 따로 만든 거예요. 앞에 사람이 없는데 얘기하는 거 엄청 어색하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색한데 앞으로 유튜브용 영상을 좀 만들어 볼 건데, 돛 닦는 얘기들을 꾸준히 파이팅, 조금만 더 천천히 재밌게, 이런 돛 닦는 얘기들은 수업 녹화 영상에 많이 있죠. 그거는 뭐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하시는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수업을 녹화한 거다 보니까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거죠. 그거는 뭐 수업 녹화 영상에 있으니까. 유튜브용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건 영상 만들 때 주제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그림 그리기를 공부를 할 때, 공부란 말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림 그리기를 들여다볼 때 기본 혹은 기초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아까 전에 뭐 3점 투시, 1점 투시, 2점 투시나 빛, 해부학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쁘게 사람들이 좋아하게 그리나요?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취업하나요? 물론 대답해 드릴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대답 안 해드리죠. 기본 혹은 기초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검색해보면 혼란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라떼는 말이야? 그러지 말죠. 요새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잘 들어보잖아요. 같은 말을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야. 같은 얘기인데 서로 다른 나라 언어로 많이 하는 거야. 서로 그냥 말이 다를 뿐이지 결국엔 같은 얘기야.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유튜브용으로 영상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로 들리는 기본 혹은 기초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옳다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목소리로 최대한 꼼꼼하게 한 가지 목소리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수시법에서 빈칸 채웠듯이 사실 거기도 더 채울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럼 너무 어려워지니까 일단 보이는 빈칸부터 하나씩 채우는 건데, 한 가지 목소리를 정리하면 간단하고 깔끔해져요. 간단하고 깔끔해지면 그 이론이나 방법이 설명하는 부분과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경계가 명확해집니다. 3점 투시에 봤듯이 어디에 빈칸이 있고 어디는 빈칸이 아니구나, 어디까지는 얘가 데려다주고 어디에선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구나, 보통은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설명의 한계는 이곳이고 이 한계 범위 안쪽을 설명하는구나,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설명의 한계가 여기니까 이 너머에는 설명되지 않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것만 알아도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지, 어디까지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지를 알아야지 나의 어떤 감각을 채워볼까, 공부해볼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어디까지 설명해 주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사실 설명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돼, 이거 짱이야, 비밀, 꿀팁.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찾았으니까 그 빈칸을 채우면 되겠죠. 근데 그것을 한 번에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전에 그 3점 투시번에서 제가 빈칸 얘기한 것들도 거기서 더 채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설명이 매우 복잡해져서 처음 빈칸을 발견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울 수 있겠죠. 일단은 빈칸이 있다는 거 안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예요. 한 걸음씩 그 빈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되니까 천천히 하나씩 채워나가시면 돼요. 옛날에는 지뢰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지금 거기가 지뢰인지 알고 있으니까 못하면 피해 다니면 되는 것이고요. 편하게 다니고 싶으면 빈칸을 치워버리면 되는 거죠. 천천히 조심히 지뢰를 제거해서 치워버리면 되는 거죠. 빈칸이 어딘지 알았으니까. 이제 또 뭐 좀 더 하다 보면 그 빈칸을 어떻게 하나씩 채워나갈지, 그런 것들을 위한 간단한 연습법 혹은 좋지 않은 연습법, 이러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꽤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뭐 얘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 좀 짤막짤막하게 갈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3점 투시는 저 뒤에도 할 얘기가 더 많이 있거든요. 저기서 일단 간단하게 저 정도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보려고 하니까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좀 더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질문하실 때는 뭐 다른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겠죠. 좀 더 적합하게 질문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질문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이론, 이런 방법론이 있어요. 허점은 없는 건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요게 끝인가요? 요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나 이 범위까지는 내가 잘 그려지는데 요 바깥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인가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이 있겠죠? 질문하실 때 유의하실 거는 한 가지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조금만 더 깔끔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 어떻게 하면 잘 그려요? 나무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물은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질문하시면 결국 해드릴 수 있는 거 못 닦는 얘기로 흘러가게 돼요. 좀 더 좁혀서 작은 질문들을 주시면 한 뎁스 한 뎁스 질문 하나 나올 때마다 한 뎁스씩 더 들어가겠죠. 혹은 어떤 댓글에서 어떤 한 분이 가볍게 던지시고 그래서 댓글에서 얘기를 하다가 다음 좀 더 선명해진 거는 댓글이 안 달릴 것 같아. 그렇게 해도 되긴 할 텐데 결국 좀 선명해졌을 때 영상을 만들 거예요. 예, 재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질문,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달아주세요. 또 이거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재미없어지면 안 할지도 모르니까 아무거나 빨리 던져보세요 한번.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입체 드로잉 수업 수강문의는 드로잉볼 페이스북 페이지로 메시지 주세요. 안다고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봐야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어야 진짜 알게 되죠.